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프리드리히 니체의 비스마르크 비판에 관한 건데요. 이걸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보통 이제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랑 힘의 의지 니체 뭔가 좀 비슷하게 묶어서 생각하기 쉽잖아요. 맞아요. 흔히들 그렇죠. 근데 이 자료 보니까 그게 완전 오해다. 오히려 니체가 비스마르크를 엄청 비판했다.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네, 바로 그 점을 처음부터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독일 사학자 슈더 같은 사람도 지적했지만 비스마르크 그 현실 정치랑 니체 철학을 그냥 동일선상에 놓는 거는 사실 좀, 무리가 있다. 피상적인 연결이죠. 심지어 비스마르크는 니체를 언급한 적도 없고요. 니체는 뭐 아시다시피 비스마르크를 엄청 비판적으로 봤거든요. 아, 그렇군요. 언급조차 없었다니. 네, 둘 다 그냥 무자비한 권력 정치가다 이렇게 보는 건 역사를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 오해를 딱 풀고 나니까 니체의 비판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자료를 보면 니체는 비스마르크가 만든 독일 제국 있잖아요. 통일독일. 네네. 그걸 강대함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데카당스, 그러니까 쇠락의 징후로 봤다고요. 이거 진짜 좀 의외인데요? 네, 그렇죠. 아니, 강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왜 그게 쇠락이죠?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니체한테 중요했던 건 국가의 외형적인 힘이나 크기가 아니었어요. 아, 그게 아니었어요? 네, 니체는 국가를 뭐랄까 위대한 문화 아니면 정말 소수의 천재적인 개인들 이런 걸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토대, 수단 이 정도로 봤거든요. 아하, 수단이다. 그렇죠. 그런데 비스마르크가 만든 독일 제국은 너무 정치적인 힘, 국가 권력 자체만 앞세우다 보니까 니체가 보기에는 오히려 독일의 정신이나 문화를 퇴보시켰다 이렇게 진단한 거예요. 아, 국가 권력 강화가 문화 퇴보로 이어졌다. 네, 예를 들어 독일 최고의 독일 이런 구호는 막 외치는데 정작 괴테나 쇼펜하우어 시절의 그런 깊이 있는 문화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한탄한 거죠. 정치적으로는 좀 분열되어 있었어도 문화적으로는 그때가 더 나았다. 뭐 이런 시각이에요. 야, 이거 정말 생각할 거리를 주네요. 국가가 강해지는 거랑 문화의 깊이가 꼭 같이 가는 건 아니다. 그렇죠. 반비례할 수도 있다고 본 거죠, 이체는. 그래서 비스마르크의 외교 정책 같은 현실 정치도 좀 낮게 평가했군요. 뭐 작은 정치라고 불렀다면서요. 맞습니다. 니체는 비스마르크가 했던 그 민족주의 기반의 현실 정치, 리얼politik, 또 유럽 안에서 힘의 균형 맞추려는 외교, 이런 걸 그냥 당장의 문제에만 매달리는 작은 정치, 클라이네 폴리틱이라고 봤어요. 작은 정치? 네. 그러면서 앞으로는 세계 전체의 지배권을 놓고 다투는 훨씬 더 스케일이 큰 커다란 정치, 그로세 폴리틱의 시대가 올 거다 이렇게 예견했고요. 야, 시대를 앞서 본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또 비스마르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도 나름의 현실적인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비스마르크는 스스로를 뭐 역사를 막 만드는 영웅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오히려 자기는 그저 신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그 옷자락이라도 잡으려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정도로 현실주의자였죠. 아, 신의 옷자락을 잡는다. 네. 그의 목표는 일단 독일 통일,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유럽 대륙의 평화를 유지하는 거. 아주 현실적인 과제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2000년 서양 정신사를 다 뒤엎으려는 니체의 그런 거대한 철학적 기획과는 애초에 바라보는 지평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들어보니까 결국 니체의 비판은 단순히 뭐 정치 노선이 어떻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네요. 그렇죠. 비스마르크로 대표되는 그 근대 국가 시스템 그리고 대중민주주의 문화 자체가 인간 정신을 좀 왜소화하게 만들고 문화를 쇠락시킨다. 이런 훨씬 근본적인 문제 제기였군요. 와, 우리가 알던 이미지랑은 정말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이 논의가 뭐 100년도도 된 이야기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생각해 볼 점이 많아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국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연 뭘까? 정치 권력이 중요할까? 아니면 문화적인 가치가 더 중요할까? 이런 질문이죠. 정말 영원한 질문이네요. 그리고 또 어떤 이상적인 비전과 냉혹한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가? 이 자료에서도 강조하는 게 정치 철학적인 이상과 현실 정치 사이에 어떤 건강한 긴장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건강한 긴장감. 네,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완전히 눌러버리거나 지배하게 되면 정치가 좀 위험해질 수 있다, 타락할 수 있다, 이런 경고인 셈이죠. 그렇군요. 이 논문 마지막에 던지는 질문도 참 인상 깊던데요. 니체는 어쩌면 문화국가라는 이상을 통해서
자기 철학을 실현해보려 했던 마지막 이상주의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네, 상당히 도발적인 질문이죠. 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정치와 문화, 또 이상과 현실의 관계를 이런 니체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도 한번 꼽 씹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설롱지향이 꼽은 논문의 한 문장은 정치적이라는 것, 즉 폴리스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힘과 폭력이 아니라 말과 설득을 통하여 모든 것을 결정함을 의미한다.